대부분 그러하듯이 내돈내산을 하는데 줄을 선다는 건 매우 짜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에 줄을 서는 것이 짜증은커녕 오히려 즐거운 곳이 있었으니 바로 야구장과 극장인데요. 매표소 앞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살짝 들뜬 기분으로 학생이요를 외치던 그곳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팝인가요 5번째 시간에는 극장, 영화 그리고 영화음악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도 동희씨와 상규씨 나오셨고요. 저는 루누라쿠스입니다. 영화는 근데 오늘 하루 안에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은데 여러 번 뭐 나눠서 한다 치고 거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이전의 극장과 그럼요. 이후의 극장을 다 경험해본 그렇죠. 세대잖아요. 왜냐하면 멀티플렉스가 90년대 후반 CGV가 아마 그렇죠. 저기 강변인가에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대한극장이 이제 아마 2001년에 그때 진짜 그 충격이 컸고. 리뉴얼했을 때 어릴 때 그 멀티플렉스 이전의 극장에 대한 뭐 네. 추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처음 아는 관계 그 대한극장 리뉴얼해서 갔는데 그 뒤쪽에 앉았는데 쏟아지는 줄 알았거든. 네. 경사가 져가지고. 경사가 그러니까 예전 극장은 일자기 맞아. 때문에 그 앞에 누가 앉느냐. 그 앞에 이제 그렇지. 여자분이 앉으면 고마운 거고. 근데 키가 크고 대가리가 큰 사람이 앉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샤론 스톤 나왔던 그 원초적 본능을 그 신촌에 왜 그 그레이스 백화점 예. 그거 뭐였지 이름이? 그랜드 시네마. 그랜드 맞아. 거기가 그랜드 백화점이었어. 다 그 샤론 스톤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아주 약간 뒤쪽에 있는데 어느 선부터 그 한 놈이 머리가 이렇게 가면 그 뒤에 놈이 머리가 이렇게. 그렇지. 그것도 내가 그 다음 놈도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면에 취조받는 장면에 되면. 뒤에서 보니까 완전히 무슨 물결이 다들 머리가 그래서 어씨 막 말은 못하고 너무 영화 보는 게 불편했지. 그치. 대한극장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극장이었었고 저는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실망했던 게 규모가 작아진 것. 스크린이 작아졌으니까. 스크린이 각관에. 각관의 스크린 쪼개기. 그게 너무 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극장에서 제가 봤었던 대표적인 영화가 백투더 퓨처랄지 베스트 키드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압도하는 그러니까 영상의 질이야. 그때 뭐 어차피 아날로그 필름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 우와 해서 봤던 그게 갔더니 애게 요만한 데서 좀 큰 TV인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저는 그게 멀티플렉스에서 제일 좀 실망스러웠었던 거예요. 대한극장 들어갈 때 느낌이 야구장이나 축구장 비슷하죠. 딱 들어가면은 맞아. 자주 갔어도 일단 와 이렇게 되죠. 그런 게 그게 있었지. 없어요 지금 멀티플렉스. 그게 없어졌고 그 피카들이나 단성사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한극장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규모가 있었고 그러니까 스크린의 크기가 곧 그 극장의 권위. 그 약간 그런 보통 느낌? 일관이 이제 제일 큰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너무 작은 관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게 좀 싫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동네에 있는 이제 저희 동네로 치면 성남극장이나 용산극장처럼 재개봉관, 뭐 이제 동네 3개봉관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는 가보면 벌써 스크린이 작아요. 작아. 굉장히 작아. 특히 제 세대들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요때쯤에 청년들이 참 특이한 세대였던 게 영화 배우보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 많았던 그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때는 다 이제 영화라는 이 총체적 장르에 대해서 허세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무슨 영화를 좋아하고 근데 그 영화도 보기도 힘드니까 어디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지고 이제 한번 본 거 같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싱어송라이터를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그렇지, 맥락이잖아. 그렇죠. 그런 유행이 있을 때가 있지. 게다가 그때 이제 특히 왕가위라든지 이런 그렇죠. 작가들의 그다음에 그 뽕네프의 연인들 만든 그 그렇지. 영화 감독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시절이 맞아요. 있었지. 네. 그게 딱 상교가 많은 그 맞아요. 시절이네. 그러다가 이제 멀티플렉스가 딱 되니까 이게 바로 치고 빠지고 내지는 하나 됐다 싶으면 멀티플렉스인데 다 그거 깔아버리고 그게 제일 싫어.
멀티플렉스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원래 강서구에서 유년 시절을 다 보냈는데 동네 극장이 나중에 좀 조금만 네. 생기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등포가 가장 큰 유흥가였고 가장 또 그래서 가까운. 연흥극장, 뭐 경동극장 아주 뭐 영등포에 2개, 영등포 대로에 2개 유명 극장들. 그거 보면은 그것도 사실 다 개봉관은 아니었을 거야. 그게 다 재개봉관인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동시상영 2개 다 하니까 되게 내 기억에는 그 극장들에 홍콩 영화, 무술 영화들이 한창 무술 영화였어. 무술칙 뭐 성룡 영화였던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웅 본색 이 훨씬 더 전이야. 이전이야. 계속 본격 무술 초딩 영화. 때 아니야? 어? 초등학생 맞아, 때 아니야? 초등학생 때. 그렇지. 그래서 그 동네 형 따라서 한번 가서 그걸 이제 볼 수 있었으니까 가서 보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계속 무술 영화가 이렇게 어쨌든 성룡이 앞뒤 이기는. 약간 무서운 곳,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극장이 초등학교 때 가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일간지와 지상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죠? 일간지 밑에 신문 밑에 광고가 영화가 영화 요만큼 광고 요만큼씩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간표도 있고. 딱 보면 무슨 극장, 그러니까 무슨 영화는 무슨 극장이거든요. 그렇지. 그냥 맞아. 이게 끝나는 거지. 이게 진짜 웃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벤져스가 나왔는데 어벤져스는 CGV 무슨 극장 에서만. 하나. 전국에서도 서울에서 그 극장 한 군데만 개봉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그럼 그 극장 이름 나오고 영화 포스터에 있는 주인공 얼굴 이렇게 딱 나오고 한 줄 평가들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엔딩 크레딧에 쏟아지는 전율 뭐 옛날 똑같은 얘기들 쫙 이거 별 5개 막 그 정도 문장이면 곱게 쓴 거지. 진짜 언제 모아서 보고 싶다. 장난 아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정보가 몽땅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홍콩 영화나 무술 영화들은 동네 그 담벼락에 그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 동네 담벼락에. 맞아. 나이트클럽 그거 하고 그거랑 호박 나이트. 그다음에 동네 그 그래, 이제 극장 생각났다. 맞아. 포스터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구글이었던 거지 사실 그 당시 우리가 그 신문을 보면 편성표랑 우리는 만화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극장은 그거 굉장히 열심히 봤지. 그거 있다. 이 동네마다 담벼락에 그거 붙이기 좋은 자리가 있어. 있어요 항상. 핫스팟. 3-4개 쫙 하는 거. 예. 그거가 우리 집도 그게 해당됐어. 아 그래요? 그걸 붙이게 해주면 티켓을 줘요. 그게 로컬 광고판이야. 그 나름 그때부터 광고판 장사하신 거네. 그러니까. 위치가 어땠는데 집이? 이렇게 코너집인데 옛날에 이렇게 카도집이라고 그러는데 카도집. 코너집인데 각이 그러니까 코너가 딱 각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단 말이지 벽에. 여기 광고지. 유동 인구가 많은데. 옛날에 광고 영화 그거는 그래서 표 받았어? 받았어. 표 받았지. 받았어. 그 난 우리는 못 갔으니까 누구 뭐 주고 이렇게 했지. 그때는 극장에 가건 야구장에 가건 뭐 야구장은 지금도 주지만 요만한 이제 표를 주잖아요. 요만 표를. 그때 그 표가 생각해 보면은 조작을 하게 되는 표라고. 그리고 옛날 좌석 없었단 말이야. 좌석 지정제가 아니었을 걸? 그렇죠. 좌석 지정 없어. 대한극장 이런 데도 좌석이 있었나?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있었나? 거기는 큰 데만 있었나? 없는데도 많지 않았어? 없는데도 근데 물론 재개봉관은 다 없는 거고. 그리고 왜 저 개봉 영화인데도 입석이 있잖아. 입석이 있었죠. 사람이 그랬나?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버렸어? 네, 쭉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단에 앉아서 아니 뒤에 서서 보는 맞아, 거지. 계단에 앉아서 보고.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게 그 앞에 줄 설 때 네. 보면 이렇게 쇠봉으로 이렇게 막아놨잖아. 그걸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좀 좋단 말이야. 그리고 근접해 왔다는 거지. 매표소에 그러니까 원래 그 저 뒤에 저 뒤는 쇠봉이 없잖아. 없지. 그치. 이제 곧 내 차례가 다 왔어. 그런데 이제 조그만 구멍에다 대고 이제 어른이요 이러다가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극장을 들어가면 빨간 레자로 된 문이 상영관에 맞아. 그걸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두꺼운 커튼이 있고 그쵸. 또 안마 그때는 커튼 하고 하면 또 약간 만약에 늦게 들어가면 꼭 거기 누나들이 있어. 누나들이 요만한 후레쉬 들고 네. 자리 찾아주잖아. 맞아요.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극장에 딱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지금보다 훨씬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큰 소리로 네. 영화가 막 썰라썰라하잖아. 꼼꼼한데 소리만 들어오는 그 이상한 기분이 있지. 그게 어릴 때 그 극장에 갈 때마다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 기분이. 맞아요. 그게 아무튼 그 장소가 주는 그 묘한 그 냄새가 있거든. 있지. 특히나 우리가 처음으로 형은 모를 거야. 냄새 안 좋은데 극장 냄새가. 화장실 냄새 안 좋지. 화장하고 실제 그다음에 냄새 말고 그치. 그게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뭔가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분위기. 분위기가 나는 거지. 근데 형은 근시가 없었죠. 난 모르겠는데. 없었어. 형은 근시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안경 썼지.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거든요. 근시 안경을 처음 쓴 친구들이
처음으로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얘네들이 항상 찌질 않아요. 축구할 때 벗고 칠판 안 볼 때만 쓴단 말이야. 아, 얘네들이 놓고 극장에 오지. 극장에 처음 갈 때 무조건 이걸 놓고 와. 아. 그래서 자막이 안 보이는 거야. 자막이. 그래서 야 뭐래 이제 안 들리니까 그럼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야 뭐래.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놓고 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이랑 극장을 갔던 게 있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고 중1 때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 돈을 쓰면서 친구랑 둘이서 가서 봤던 영화가 터미네이터였어요. 터미네이터. 원. 네, 원이요. 그게 이제 피카디리 터미네이터 원이었고 바로 건너편 단성사에서 스카페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길이 사람으로 막혀버려. 막히지. 근데 차가 못 다니네. 우리는 터미네이터 보러 왔으니까. 어이씨, 그래서 줄 쓴 거야.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몰라. 일단 오늘 볼 수 있을지. 촤 해가지고 결국에 딱 들어가서 보는데 그때 아무튼 있었어. 터미네이터 막판에. 그때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보잖아 영화를. 그렇죠. 그렇지.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판에. 출발 비디오이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뭐 스포가 있기를 하나. 유튜브에 프리뷰가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때는 극장에 가면 그 팜플렛을 돈 주고 팔았잖아. 그랬죠. 예전에. 네. 그거나 사야 이제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아는 거지. 나 막판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불길에서 일어날 때 진짜 놀랬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순진하던 시절에 진짜인 줄 알고. 여기 석현이 학창 시절 기억하는 한국 영화 대표작? 한국 영화가 내경이 다 그냥 에로물이었어. 나도 이걸 생각해봤는데 80년대는 방화자 방화. 그치, 방화라고 방화죠, 그랬지. 그 방이 나라 방자거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방화. 방화. 그 일본말. 외화. 일본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일본말. 외국에서 만든 건 외화. 외화. 이런 식으로 되는 외화와 방화 이랬지. 그렇죠. 나 아마 90년대부터 쓰지 안 않았을 했을 텐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때는 현실적으로도 그랬고 방화하면 그 퀄리티가 너무 낮았지. 그래서 우리가 볼만한 게 또 장르적으로도 없었고. 만화 영화 말고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래, 거의 없었어. 거의 만화 영화는 바로 대한극장에서 로봇 태권부 이런 걸 했었네. 그럼요. 그때가 이제 그건 다 쫓아가서 봤네. 로버트 태권브이랑 또리 장군. 마루치 아라치가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그렇죠. 어. 김청기 감독 아닙니까? 나도 처음 본 아마 부모님이 데리고 맞아요. 가셨겠지. 맞아.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결심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로버트 그거. 태권브이고 이제 초딩 때 애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네. 처음 본 거는 사형도수. 사형도수. 우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게 뭐야? 치권이랑 아.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그거 걔는 사형도수. 광고가 지금 빡 생각이 나서 지금. 아니 그거 되게 재밌었어. 맞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 연도를 찾아봤더니 딱 생각난 거야. 나도 소름 끼쳤어 어제. 그때 애들이랑 이거 처음 봤다 우리끼리 남자애들끼리. 사형도수. 사형도수. 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손끝이 다 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손끝이 이게 그 사형도수에서 다 나온 뱀이 거야. 사형도수 이거잖아요. 그 코미디 영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라. 시범내 가는 거. 김병조가 했나? 김동조가 뭐다 했어요 그때 이거. 그게 사형도수지. 그렇지. 흥행은 치권이 훨씬 더 잘 됐는데 나는 사형도수를 처음 본 영화라서 그랬는지 제일 사형도수 좋아했거든. 지금 방금 깜짝 놀랐네. 어. 사형도수 얘기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네, 게 그리고 팍 빵 나왔구나. 나왔어 지금. 와. 나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목은 아마 또 봤을 모르겠네. 거야. 모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80년대 때 학창 시절이라고 보통 물어보면 네. 우리들한테는 외국 영화는 많은데 한국 한국 영화라고 없어. 하면 할 말이 없고 맞아. 오히려 아까 상균이가 말했듯이 90년대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한국 가야. 영화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더니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문성근, 박중훈, 네네네네. 그러니까 심혜진 네. 그 전까지는 연극적인 대사잖아요. 네. 막 과장되게 그렇죠. 연기하고 네. 뭐 초록물고기나 네. 학생 부군 신이 이런 네. 영화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기억에 남는 한국 영화를 꼽자면 아마 90년대에서 사실은 그렇죠. 많이 떠오를 텐데 네. 일단 나는 만약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여균동의 세상 밖으로 수준 있는 걸 꼽네. 아니야 수준 영화가 아니야. 아니야? 예를 들어 처음에 그 문성근이 이제 죄수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가 탈취를 당해가지고 이제 로드무비가 시작되는 그렇죠. 거거든. 이경영이랑 문성근이 네. 탈출해가지고 영화 10분 지났다가 이발 존나 춥네 이렇게 하는 게 네. 영화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전까지 욕은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그렇죠. 야이 새끼도 아니야. 어. 근데 좀 많아. 음. 아이씨 존나 춥네. 이러니까 나도 그렇고 극장 안에 사람들이 놀란 충격. 거지. 깜짝 놀고 막 웅성웅성 그러는 거야. 보던 우리가 걱정이 되는 어. 거야. 세상에 한국 영화에서 욕을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에다가 또 현실적인 판타지가 나와. 내일을 향해 쏴라. 어. 그 주제곡이 나오면서 네. 이제 심혜진이 3인조가 이렇게 소부극 같은 강도를 하는 판타지가 나오거든. 그 현실적인 판타지가 나오는 거랑 또 거기 보면 양희경이 씬스틸러로 나와. 네. 주유소에서 이제 자판기가 고장 났다고 따지려고 이제 문을 탁 열었는데 양희경이 나오거든. 네. 짜장면을 먹고 기억나는 것 있는데 같아. 네. 그때 극장에 사람들이 동시에
양희경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빵 터지는 거야. 와 웃고 그다음에 여균동이 그 뉴스를 하는 앵커로 또 감독이 나온다든지 그 전까지는 없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 영화는 이 작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 게 중간에 얘네들이 도망치다가 셋이서 대중탕에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그 여관에 네. 그 목욕탕에 그죠? 이경영이 맨 앞에 앉고 그렇죠. 중간에 문성근 심혜진 그다음에 뒤에 문성근 문성근이었나? 심혜진이 맞다. 가운데 앉아. 심혜진이 가운데서 이경영 뒤를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넌 때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게 그때 이 씬 자체가 너무 약간 파격적인 거야 이게. 잘 밀어있냐나 막.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 명의 동지 의식 같은 게 얘네들이 동지다 지금 그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도. 그 중간에 기차에서 심혜진이 두 사람 따로 이렇게 네. 보듬어 주잖아. 네. 이성적인 그걸 차원을 넘어선 넘어서서, 거지. 그쵸. 형은 어땠어요? 기억나는? 그 한국 영화를 뭐 한도 극장 가서 가봐서 본 거는 좀 더 부흥기가 돼서 이제 그죠. 투캅스, 그렇지. 그다음에 접속 요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접속돼야. 그 정도는 이제 극장 가서 봤고 그 전에 되게 비디오 아마 비디오로도 안 봤어. 비디오를 안 봤어. 그러니까 왜냐면 헐리우드 보기에도 벅차. 팝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화 받겠냐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한국 영화를 이렇게 거의 성인이 다 됐을 때 처음 본 거는 청춘 스케치다. 그렇죠. 그때 청춘 스케치가 약간 젊은 그게 그런 약간 거에. 그게 기존의 영화와 레벨을 나누는 그것도 재개봉관에서 이렇게 서서 봤거든. 중간에 이제 최양락이 이제 철수 이렇게 나오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극장에서 막 크게 웃는 걸 어릴 때 만화 영화 이후로는 처음 본 거야. 그렇지. 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 별것도 아닌데 극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서워. 청춘 스케치. 그래. 평소 같으면 안 웃을 안 웃어. 네, 극장에서 그렇게 웃어. 맞아요. 지금도 그래. 그거는. 청춘 스케치 또 맨 처음 궁금하다 시작할 때 그러지. 어떻게 왜 시작하냐면 그때 이제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 사진이 몇 장이 떠요 이렇게 땅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랬나? 그때 빵 터져요. 지금 그러면 싸다고 맞아요 진짜. 정말 감독 나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는 약간 그래도 막 대단하다 막 이런 거예요. 이규영 감독인가? 그렇지 이규영 감독.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한국 영화는 그때는 약간 이제 그 중2병 아직 안 끝날 때라 보고 내가 이거네 했던 게 저는 파이란이었어요. 파이란? 최민식. 거기서 최민식이 나중에 그 뚝방 같은 데서 편지 읽다가 우는 장면을 보다가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후벼팔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이전까지 건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양아치잖아요. 그냥 뭐 비디오방 같은 뭐 맞아. 빌려주고 그 연기도 진짜 너무 좋았었고 파이란이 그러면 그 슈리보다 나중에 나온 거지. 나중일걸? 그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최민식이 어차피 슈리 하면서부터 메이저급 스타가 된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죠. 원래 옛날에 꾸숑 아니야? 꾸숑이죠. 드라마. 그러니까 그 좋은 영화들을 좋은 한국 영화들을 애써 외면하고 마치 한국의 이제 뭐 락이나 이런 애써 못 보다가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보니까 괜찮다. 이제 이런 케이스지 뭐. 보면 그 시기가 아마 1차 부흥기고 또 그러다가 계속 조폭 뭐 코미디 막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봉준호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뭐 파이란 이런 영화가 그 당시 개봉했을 때 막 흥행을 했을까? 못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아름아름 아름아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흥행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뭐 그때는 한국 영화보다는 오히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건 한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들은 다 봤거든. 한석규, 최민식 뭐 그때 총출동했었던 서울의 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진짜 내용도 그렇고 연기들도 막 진짜 지금 보면은 얼마 전 TV에서 해주기를 봤는데 이대근 아저씨가 하나 거기 지금. 그렇지. 아니 지금은 모을 수가 없는 멤버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봐도 재밌는 것들이 있어. 진짜 재밌어요. 그때는 드라마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와 하고 봤고 영화에는 되게 이제 잣대가 한국 영화인데 저건 많은 거야. 그 에마 부인 해서 막 멕시까지 가고 산딸기 해서 막 가고 뽕이 이미숙이죠. 요 뭐 에마 부인 요거는 사실 그렇게 나는 중고등학교 때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이거 개봉한 한국 영화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제목도 너무너무 자극적이고 극장 영화 간판도 너무 자극적인 거야. 이게 혹시 뭔지 알아? 어동하고 비슷한 무릎과 무릎 사이. 왜냐면 이게 원탑이지. 그 당시에 뭐 에마 부인 산딸기 뭐 이렇게 약간 이거 그건 약간 어린애들이 봤을 때는 달라. 약간 친구 엄마처럼 안소영 씨가 친구 엄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막 궁금하지 않아. 보고 싶지 않는다고. 근데
무릎과 무릎과 무릎 사이는 제목부터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뭘 연상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포스터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네. 약간 그런 네. 그림이었어. 저도 그랬던 그리고 영화 잡지를 사면 그 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스틸 것이라 보고 싶게 만들잖아. 성인 영화에 아마 지금 보면 또 그게 고퀄로 보일지는 어찌는 동이 모르겠는데 너는 극장 가서 못 봤어. 못 봤어? 그거 보면 죽인다고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못 봤죠 저도. 그때 한참 히트했는데 고담 죽인다고 선생님이 그랬대, 죽인다고 그랬어. 죽인다고 너 하여튼 그게 단성상가 피카디에서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거기 봤다는 너 거야. 우리 담임이 거기 가면 죽인다고 그랬어.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단체로 나왔어 그거. 어떤 애들은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라 순진한 애들은. 근데 학교 배 시간에 영화 제목 이야기하면서 보러 가면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 종례 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 보러 가는 놈 걸리면 죽는다. 아예 영화 제목이 나온 게 그거야. 진짜? 아마 어우동도 약간 그랬을 거고 일단 기대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제일 가까운 그 버스 정류장이 버스 종점이야. 그리고 바로 옆에 유흥가 알아.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당연히 극장도 있고 네. 다방도 있고 거기 재개봉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온 거야. 무릎과 무릎 사이. 개봉 재개방권. 선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그걸 한대니까. 근데 우리는 모은 거지. 한 7명? 야자 째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갔구만. 2명이 이제 먼저 표를 끊고 재개봉가 아니고 변둘이라 표를 사는 건 어렵지 않았어. 2명이 먼저 표를 사가지고 먼저 들어가. 이제 얘들이 진짜 목숨 걸고 들어간 거지. 혹시 안에 네. 선생님이 있나 계시는지는 보고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눈은 뒤통수에 가 있어. 혹시 선생님 갑자기 올까봐. 단속반 문이 들어가봐. 딱 열리고 그럴 리는 없지. 몽둥이를 던 상영 중에는 못 하잖아. 그래 잡아가나? 그럴 수도 있었어 그때는. 그래? 어쨌든 무사히 보고 왔지. 내 기억에 별거 없었던 것 같아.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있겠어요. 제목만 그랬어 그럼요. 그거. 그러니까 그 영화가 아마 그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이제 그 에로물들의 시초가 된 제목 잘 지으면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원래 그치. 있는 영화 살짝 바꿔가지고 막 엄청 나오잖아요. 차라리 서울 무지개가 더 야했지. 서울 무지개? 어. 와, 나 그거 안 봤는데 제목을 어떻게 그건 알지? 이제 정치인에게 이제 이런 이용당하는 여자. 우리 이제 그런 씬이 중요한 거니까.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내용이 중요한 어디까지 거지. 나오느냐. 그치,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래서 아무튼 그거였으니까. 그건 그때 진짜 그 긴장감은 아직도 기억이 나네. 목숨 걸고 본 영화. 우리는 남학생 이렇게 튜터 해주고 맞아 그런 맞아. 거지. 그 약간 로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외가 금지되기 전이니까. 그거 보는 거야 지금.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그 봐야지. 자리에 그대로 와서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데 일단 애들이 걸음걸음. 동시 상영하는데 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떤 영화를 본다는 게 불가능한 거고 그치.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그 거잖아.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영웅본색 보라고 했던 그 형. 그 형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재개봉관에 들어갔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야. 우레메 포를 하고 있고 아 하필 우레메가 걸린다 가지고 우레메 포가 얼마 안 남았길래 그걸 다 보고 뭐 하려나 시간도 남았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뭘 할지. 할지 모르- 딱 시작한테 우레메 5를